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광주 지역 주력 산업 경기가 갈수록 악화되며 시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 경북 인터넷 기자협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알리바바닷컴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충북경제포럼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이른바 상조하고에 대한 기대를 품었던 기업인들이지만 기업 경기가 갈수록 악화하며 시름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특히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가전과 건설 경기의 악화를 지적하며 정치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광주 지역 전자통신, 전기장비 등 생산은 1년 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전기 수출액도 20%나 급감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광주에 본사를 둔 대유이니아 그룹 계열사들마저 9월부터 잇따라 부도가 난 것이 가전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건설 경기 침체도 지역 경제를 휘청이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거래량 회복과 아파트 매매가 상승으로 잠시나마 기대를 품었던 주택 사업자들의 경기 전망도 날이 갈수록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유이니아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운전자금과 신규 매출처를 확보하기 위해 피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건설 경기의 침체가 심화되면서 건설사들 또한 벼랑 끝에 서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인들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지역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대기업 신규 유치가 녹록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함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달라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주문했습니다. 광천동에 있는 기아차 광주 공장을 그쪽으로 이전을 해보자.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그것만 약속을 받아내면 땅도 100만 대를 주고 그러면 광주에는 실업 문제, 청소년 일단 모든 게 다 한 방에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유이니아 사태 수습을 위해 어음 연장과 중소기업 특별 지원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에 있을 패키징 분야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지역화폐 등 지역을 위한 예산 증액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직도 평탄형 최선을 다해서 저도 열렬히 몸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역 소상공인들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들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기 위해 기업인들의 노력뿐 아니라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이틀간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정년퇴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예정인 5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구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중 제2유형인 취업알선을 택해 서비스 대상자 중 희망자들에게 중년기 이후 생애 영역에 관한 상담과 구직 등록을 함께 진행하고 사후관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재취업 서비스에는 약 20여 명의 재취업 희망자들이 행사장을 찾아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재취업 희망자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생 이모작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18일 대전시청에서 국방 반도체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일 공동 개최한 국방 AI 및 반도체 발전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로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국방 분야 반도체 조사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발표, 그리고 국방 반도체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방향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정책 연구 용역을 수행한 한국국방기술학회 어윤성 교수의 연구 결과 발표 및 대전시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찬원 국방과학연구소 레이더 전자전 센터장과 강성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원장은 국방 반도체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확충을 위해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8일 대전시가 지역 원도심 일대를 관광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대전시와 동구 대전관광공사는 지난 18일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전관광공사의 동구 이전을 발판 삼아 대전관광의 관문인 원도심부터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대전시와 동구 관광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 사옥의 동구 이전을 확정하고 사옥 이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동구 소재의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 관광상품 기획 및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구는 다양한 문화관광 사업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와 함께 대전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2023 대구 경북 인터넷 기자협회 정기총회를 수성 관광호텔에서 열었습니다. 2023 대구 경북 인터넷 기자협회 정기총회가 지난 18일 수성 관광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는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협회 회원들의 한 해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 기자를 선정해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시 도정 질문, 5분 발언, 조례제 개정, 행정감사, 출석률 등을 평가해 협회 회원들의 투표로 선정된 광역 우수의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습니다. 평창군이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의 최종 보고회를 지난 14일에 열었습니다.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은 성과관리 BSC를 기반으로 부서별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 중심의 군정을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용역 추진 상황과 새로운 성과관리 체계 안내, 활용 방안, 제도 정착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시스템을 시연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군은 12월 말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가축 분뇨와 하수 찌꺼기,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저원을 활용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15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초원 1위와 전국 한우협회 횡성군 지부, 축산농가가 함께했습니다. 유치 희망마을 공모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초원 1위 마을과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주민의 참여도 향상을 위한 협약을 맺었으며 전국 한우협회 횡성군지부 및 관내 축산농가 2곳과는 우분 바이오가스화 시범 처리 협조와 우분 확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한우를 주력으로 하는 횡성군의 축산 정책의 특색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횡성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 회복을 모색하기 위한 2023 횡성군 정책 포럼이 지난 15일 횡성문화원 발표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횡성군과 횡성군의회, 강원일보사가 마련한 이번 포럼은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인구 대책을 점검하고 현실성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포럼은 제1주제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제2주제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 활력 증진으로 진행됐으며 방청객 질의응답도 이뤄져 포럼 패널들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비를 공동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지원 대상에 대해 내년 3월부터 급식비
내년 충북 어린이집 급식 지원 단가는 올해 대비 50%가 인상돼 급식 품질이 크게 향상될 걸로 기대됩니다.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모범적인 유보 통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충북경제포럼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포럼은 현악 4중주와 성악 4중창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이재진 충북경제포럼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되고 도정 현안에 앞장서는 충북경제포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2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환 지사는 특별 강연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의의, 충북 창업생태계 조성 등 충북 미래 비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와 충청북도가 함께하는 글로컬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과 대학이 동반자로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향후 충청북도는 시군과 교육청, 대학 등과 지역 협력체를 구성해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공모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찾아가는 교육발전 특구 설명회도 개최됐는데 설명회에서는 교육발전 특구 추진 계획과 학교 복합시설 공모 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충북 산림환경연구소가 숲속 생태도서관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준공식은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사업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숲속 음악회와 전시회 등 다양한 볼거리가 함께 마련됐습니다. 숲속 생태도서관은 국산 목재를 활용해 도서관과 전시실, 쉼터 등 휴게 문화공간을 구성했으며 앞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연계해 교육과 문화교류의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경상북도는 글로벌 선도 B2B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과 도내 기업 수출 수입 및 항공 물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마르코양 알리바바닷컴 한국총괄이 대리로 참석해 경상북도와 알리바바닷컴 간 항공 화물 및 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체결했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은 1999년에 설립된 알리바바 그룹의 핵심 서비스로 전 세계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글로벌 B2B 플랫폼입니다. 세계에서 물류를 담당하는 큰 업체들은 다 우리가 MOU를 했습니다. 대구 경북공항이 물류공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준비를 착착 해나가겠습니다. 경상북도와 알리바바닷컴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항공 화물 및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 논의와 도내 수출 기업의 알리바바닷컴 입점 및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경상북도가 국토안전교육원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8일 경북 김천시 율곡동에서 국토안전교육원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관 통합으로 김천에 있던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청산됨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진주의 교육원을 김천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국토안전교육원은 현재 진주교육장과 일산교육장이 있으며 국토안전 분야 교육기관으로서 건설 기술인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보다 빠른 정보와 실무 현장 중심의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원 이전이 완료되면 KTX 김천역 및 경부고속도로 동김천 IC와 인접한 편리한 교통으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오는 교육생의 접근이 용이하여 연간 9천여 명의 교육생이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상권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전교육원은 2021년에 김천으로 신축 이전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또 대한민국에 떠오르는 관광 명소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스페이스워크에 낭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 스페이스워크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관광 100선, 대한민국 반반곡곡 100선에 선정된 데 이어 2023 한국관광의 별로 반짝였습니다. 포항 스페이스워크가 올 한 해 한국 관광을 빛낸 2023 한국 관광의 별 신규 관광 자원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2014년 죽도시장이 쇼핑 분야 수상을 한 후 9년 만에 스페이스워크가 한국관광의 별 본상을 수상하며 포항 관광의 위상을 우뚝 세웠습니다. 포항 스페이스워크는 포항시와 포스코가 상생화합을 통해 철강도시의 고유성, 특수성을 살려 만든 국내 최초, 최대 체험형 스틸트랙 조형물로 지역과 기업이 함께 문화 역량을 높인 상생발전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체험객에게 마치 우주를 걷는 듯 특별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스페이스워크는 국내외 여행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 잡으며 지난 10월 체험 방문객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포항의 대표 랜드마크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 다원 복합센터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첫 삽을 떴습니다. 지난 15일 포항시는 착공식을 열며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원 복합센터의 성공적 건립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15일 오천읍에서 다원 복합센터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다원 복합센터는 2020년 사업 선정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와 위스타 계약 체결, 현상 설계 공모, 주민 설명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랜 기다림 끝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센터는 국무조정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되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용도 생활 친화형 건축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수영장과 청소년 문화의 집, 다 함께 돌봄센터 등을 갖출 예정이며 2025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는 다원 복합센터가 지역을 대표하는 생활 밀착형 체육, 교육, 복지의 복합 공간으로 건립돼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일만 아트앤테크 문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마중물 전시 오토 포이에틱 시티가 열립니다.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탄생한 구 수협 냉동창고에서 열리는 전시인데요. 해양 그랜드 마리오네트 프로젝트의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12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구 수협 냉동창고에서 영일만 아트앤테크 문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마중물 전시 오토 포이에틱 시티가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문화도시 포항의 핵심 프로젝트 해양 그랜드 마리오네트의 결과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출품작 드래곤봇과 포항 아이는 철을 재료로 제작된 움직이는 대형 철 조각입니다. 한편 영일만 아트앤테크 문화 클러스터는 포항시의 2차 전지 양극재 특화단지,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등 경제 산업과 문화 예술의 동시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포항만의 특성화 문화 정책입니다. 이 클러스터는 포항의 글로벌 과학, 기술 자원과 문화, 예술 자원을 결합해 문화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여러 파급 효과를 내는 도시 차원의 프로젝트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최근 광주와 영암에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비속 살해는 가중 처벌을 받는 존속 살해와 달리 일반 살인죄로 분류돼 따로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낡은 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3일 새벽 6시 반쯤 광주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6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말다툼을 벌이던 배우자가 집을 나서자 술에 취한 25살 A씨가 홧김에 자신의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던진 겁니다. 집에 가는 얘기가 없으니까 베란다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이제 떨어져 있는 걸 보고 나서 신고를 하신 거예요, 남편분이. 지난 9월엔 영암에서 50대 남성이 아내와 아들 셋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 등이 범행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비속 살해와 관련된 통계조차 없는 게 실정입니다. 비속 살해는 별도의 죄목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살인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에 대해선 반인륜적 범죄라는 측면에서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범죄도 예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형사 정책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범죄 통계 자체가 잡히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관련된 형사 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허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는 비속 사례를 존속 사례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5건이 발의돼 있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갑자기 건장한 남성 20여 명이 한꺼번에 건물 안으로 들이닥친다면 어떨까요? 영광의 한 읍사무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현장에 있던 마을 주민들은 한동안 불안에 떨어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남성들이 줄지어 읍사무소에 들이닥칩니다. 나가달라며 항의하는 직원들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게 그냥 저희가 가만히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래 크게 문제가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혹시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길까봐 그렇게 조치를 좀 했죠.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달 20일 오전 10시쯤 마을 이장들을 대상으로 송전탑 설치를 안내하는 사업설명회가 열렸는데 반대 의사를 밝힌 마을 주민이 갑자기 남성 20여 명을 동원한 겁니다. 회의실 앞에서 진을 치던 이들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물러났고 이후에도 1시간가량 읍사무소 주변에 머물렀습니다. 현장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니, 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냐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었지.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긴장된 상황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읍장님이랑은 옥신각신했나 봐요. 남성들을 동원한 마을 주민은 경찰 조사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읍사무소 직원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2023년 자원봉사 주간 행사를 열어 여수 지역 10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한 해 동안 아름다운 여수 만들기에 공헌한 자원봉사 39명과 11개 단체가 우수 자원봉사자상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자원봉사 퍼포먼스를 펼치며 자원봉사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사육농가에서 길러지던 국제적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 4마리가 제주로 옮겨졌습니다.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사회적 협의 이후 보호를 위해 제주로 이송된 건데요. 안정화 기간을 거쳐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이 제주의 새 보금자리를 틀었습니다. 이 곰들은 지난 15일 오전 완도항을 출발해 새 집이 마련된 제주 서귀포시 자연생태공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곰들은 암컷과 수컷 각각 2마리로 모두 2013년생입니다. 이번 이송은 2025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지난해 1월 사회적 합의를 한 후 곰 사육 종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육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하는 첫 사례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제주 지역에 반달가슴곰 보호시설이 준공돼 최종 입식이 결정됐습니다. 환경부와 녹색연합이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이 반달가슴곰을 매입해 보호시설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에 분양하는 것입니다. 일반 공개는 반달가슴곰이 새로운 보금자리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기간 등을 고려해 공개 일정을 밝힐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성공한 제주기업의 노하우를 도내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공유하며 교류하는 대화회장이 올해 3번째로 마련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도내 우수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후발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3회 우수기업 초청 세미나를 지난 19일 제주 볼튼 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우수기업 초청 세미나는 앵커 기업과 예비기업, 잠재 기업의 교류를 통해 성장의 한계를 겪는 도내 기업들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오영훈 지사, 문용석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해 제주 선도 기업과 스타기업, 예비 스타기업 대표 등 60여 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우수 사례 발표와 기업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최근 유아,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독감 등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땐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합니다.
또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씻지 않는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는 매일 3회 정도 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번 호흡기 감염병 복합 유행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방 수칙을 잘 지켜 건강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